안녕하세요. 이번 열린 세미나 발표를 맡은 태성 SNE 김창환 매니저입니다. 이번 발표는 코어리스 리니어 모터 전자기장 및 발열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리니어 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엔시스 맥스웰을 활용한 리니어 모터 추력 해석 모델 제작 방법과 그리고 아이스팩을 활용한 발열 해석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니어 모터는 EM, 즉 일렉트릭 머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EM이라고 호칭하는 전기기기들은 발전기, 회전기 모터들을 주로 지칭하며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들을 총칭합니다. 리니어 모터도 마찬가지로 코일에 전류를 흘려 로렌츠 힘으로 병진 운동 또는 선형 직선 운동을 하는 전기기계입니다. 회전기 모터 같은 경우 회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토크를 주로 관찰하지만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는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 즉 추력을 중점적으로 전자기장 해석 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모터는 회전기 모터를 익히 아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회전기 모터를 반으로 잘라서 쭉 피면 리니어 모터가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아래에 전기장판이 적층되어 있는 코어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권선 코일이 감겨 있는 코어 타입 리니어 모터입니다. 리니어 모터의 종류에는 선형 유도기 모터와 로터 속도와 스테이터 속도가 동일한 동기식 모터, 그리고 펄스 방식의 리니어 모터가 있습니다. 유도기 모터와 동기식 모터는 큰 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나 반도체 스테이지 장비 또는 물류 이송 기기, 제조 공정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테크노션사의 코어 타입 리니어 모터입니다. 바닥에 배열된 마그넷과 요크가 있으며 이동자는 적층 코어와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코어 타입의 리니어 모터는 큰 직선 방향의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LM 가이드 조합으로 직선 운동 로봇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온엔지사의 코어 타입 리니어 모터와 코어리스 리니어 모터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모터가 코어리스 리니어 모터인데요. 아주 짧은 구간 동안 구간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장비에 탑재되어 사용되는 리니어 모터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코어리스 리니어 모터의 추력 해석 방법과 아이스팩을 활용한 발열 해석 모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장 해석 모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 모델 보시면 전체 코어리스 타입의 결성 구조는 Y 결성 구조, 그리고 저희가 역기전력 산출을 위해서 레퍼런스 속도는 이동 속도 1m/s로 산정을 해왔고요. 해석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깅 해석과 그리고 추력 상수 해석, 즉 단위 1A RMS 값의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코어리스 리니어 모터 이동자에 발생하는 추력을 해석하는 해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해석 작업 절차입니다. 지오메트리에 대한 모델링, 재질 선정, 그리고 입력 전류 정의, 그리고 경기 조건 정의, 그다음에 메쉬 정의, 그다음에 저희가 리니어 모터를 등속으로 이동시켰을 때 역기 전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션 셋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션 셋업과 이런 초기에 선택한 조건에서 입력 전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전격 추력 상수를 추력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전류 값을 코일에 인가했을 때는 최대 추력 값을 해석 모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코일 형상입니다. 저희가 삼상이기 때문에 UVW 상의 코일의 단면
핏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총 파트는 코일, 마그넷, 요크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동자 파트는 코일을 고정시키는 에폭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방열 및 결연 특성 그리고 코일 자체를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인데 저희가 비자성차이기 때문에 전자기장 해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스팩에서 발열 해석할 때는 이 에폭시 부분을 형상을 추가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석 요크, 즉 마그넷 트랙입니다. 동일한 폴피치 간격으로 자석을 배치해서 저희가 마그넷 트랙을 구성을 하였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동자와 고정자를 조립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동일한 에어갭을 갖고 있고요. 전체 트랙 하이트와 폴피치 그리고 양 끝단의 요크 마진 파트를 추가시키면 전체 트랙 하이트 또는 트랙 랭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맥스웰 2D에서 이런 형상들을 변수로 지정을 하시면 추후에 형상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어, 형상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질 조건은 이제 탄소광 1020 계열을 사용을 했고요. 자석은 NDFE 35 그리고 주변 대기 조건은 진공 조건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코일 입력 조건입니다. 상비열 코일에 전류를 정의를 하였고요. 저희가 UVW 상에 인가되는 전류 피크치 값은 이제 커런트라는 사용자 정의 변수를 집어넣고 보시는 우측 하단 그래프 표처럼 각 상별로 120도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있게끔 위상 이동 간격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입니다. 최외곽 경계 조건은 벌룬으로 처리를 해왔고요. 저희가 밴드 영역과 공급 부분에 이제 메시 더미 형상이 이렇게 맞닿으면 맥스웰에서는 모션 해석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밴드 영역과 메시 형상이 맞닿지 않게끔 일정한 갭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쉬 조건입니다. 플러스 패스 경로 중에서 에어갭 부분에 복수층의 메쉬를 저희가 생성을 하였고요. 공급 부분에 총 4개의 메쉬 레이어가 생성할 수 있게끔 온사이드 셀렉션과 인사이드 셀렉션 메쉬 조건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입니다. 이제 코깅 해석이죠. 와인딩의 0A RMS 값, 즉 전류를 인가하지 않고 이동자를 일정한 1m/s로 이동시켰을 때 이동자에서 발생한 X축 방향, 즉 진행 방향에서의 힘, 그리고 Y축 방향, 수직 방향이 되겠죠. 수직 방향의 힘의 결과입니다. 추력은 코깅은 플러스 마이너스 0.9 저희가 아주 작은 9mN 정도입니다. 지금 Y축이 mN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코깅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의 코깅이 아주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병진 방향으로도 아주 작은 코깅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수직 방향인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흡입력, 어트랙션 포스라는 부분입니다. 코어 타입의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는 이 흡입력이 크기 때문에 이동자를 실제 현업에서 배치를 할 때 LM 가이드 선정의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코어리스 같은 경우는 흡입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mN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코어 타입에 비해서 흡입력이나 코깅력 부분에서 아주 좋은 리니어 모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결과는 각 역기전력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력 상수입니다. 입력된 전류값의 1A RMS 값을 인가하여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을 확인해 보였습니다. 지금 추력값은 313N/1A RMS 값, 그러니까 단위 전류당 한 300N 정도에 발생하는 리니어 모터 성능을 확인을 하였고요. 중간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위아래 수직 방향, attraction force, 지금 해석 결과상 0.59mN으로 아주 작은 흡입력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가된 전류값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역기전력이죠. 이 역기전력은 이동자와 고정자의 DT 성분, 이동하는 속도 성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코일의 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코깅 해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열 해석 모델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해석은 3D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출력 해석 모델과 발열 해석 모델은 별개의 해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발열 해석을 위해서는 맥스웰 3D 해석을 통해 코일의 오미노스, 즉 동손을 추출해야 하며 이 결과를 가지고 알스펙 해석으로 넘겨서 실제 주변 부품의 온도 변화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최종 해석 폴더 틀인데요. 첫 번째 맥스웰 3D 해석, 에디 코런트 해석 솔버 해석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코일에서 맥스웰에서 해석한 동선 부분을 아이스팩에서는 EM 로스, 동선 오미노스로 이제 발열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발열 해석할 때 발열원 자체가 코일이기 때문에 코일에 대한 로스 값을 맥스웰로 불러오는 작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해석 모델인데요. 저희가 동선을 단순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마그넷 트랙이라든지 그리고 에폭시 그리고 뭐 알루미늄 블럭 같은 형상들은 다 제외시키고 코일 부분, 코일 3개의 코일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해석에서 필요한 전류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섹션을 쪼개고 각 불필요한 면을 삭제를 한 다음에 보시는 그림처럼 각 코일 단면에 코일 터미널을 총 3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별로.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UVW 각 상별의 코일 턴수는 150턴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각 상별로 이제 전류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와인딩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UVW 3개의 와인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유상에 대한 인가 타입은 커런트, 그리고 커런트 값은 앞서서 맥스웰에서 정의한 동일한 이퀘이션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력 해석할 때는 이 코사인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뒤쪽이 아마 폴피치 값이 들어갔을 텐데 저희 로스 값을 해석을 할 때는 요 프리퀀시, 에디 코런트에서 사용하는 어댑티브 프리퀀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 프로젝트 디자인 변수, 프로젝트 베리어블 프리퀀시 변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시킨 와인딩을 우클릭하셔서 코일 단면에 추가한 코일 터미널을 각 상별로 권선 와인딩에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스를 우클릭하셔서 어사인에 매트리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U상, V상, W상을 인클루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해석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리즌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X, Y, Z축 방향으로 어, 형상 크기의 퍼센테이지 비율로 이제 리즌이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X축 크기, 형상의 X축 방향의 최대 크기의 100% 영역이 더 넓게 리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일 외부에 인슐레이션 경계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코일 형상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바운더리를 우클릭해 주신 다음에 어사인에 인설레이팅을 클릭해 주시고 나오는 화면 창이 뜨시면 별도의 세팅 없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 커런트 솔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해석 조건 정의인데요. 퍼센테이지 에러는 이제 0.5%, 이제 맥스웰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댑티브 메쉬 기능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으로 에너지 편차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편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의 메쉬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의 에너지 편차량이 0.5% 미만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계속 메쉬를 자동으로 쪼개는 기능이 어댑티브 메쉬 기능이 되겠는데요. 어, 어댑티브 메쉬 기능 같은 경우는 마그네토 스태틱 솔버와 에디 커런트 이 두 가지 솔버에서 어, 자기 해석 솔버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솔버가 지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솔버 탭에 들어가셔서 어댑티브 프리퀀시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가 에디 커런트 솔버를 가지고 해석할 해석을 통해서 인가된 전류의 주파수 값은 전기각의 하프, 지금 이 코어리스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는 전기각이 폴피치라고 하죠. 전기각을 길이 단위로 따졌을 때 한 10.8mm 정도 됩니다.